JTBC 16부작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전 세계 OTT 사이트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작중 주인공인 진도준과 오세연 대표가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는 장면에서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의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파급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선견지명이 놀라울 따름이죠. 특히 최근 11화에서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진양철 회장이 자신을 죽이려는 배우를 알게 되어 패닉에 빠지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요. 현재 미국, 대만 등 국가에선 정식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역시나 도둑 시청을 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6.1%의 시청률로 첫 방영을 시작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주목을 받으며 11화에는 21.1%를 기록하며 올해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따뜻한 감성으로 강타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기록한 17.5%를 뛰어넘어 올해 미니 시리즈로 분류된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극중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 역을 맡은 배우 이성민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언론에서도 이성민의 연기에 대해 남우주연 상급 연기라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11화에서 자신을 헤아려 하는 배우가 집안의 장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패닉에 빠지는 연기는 시청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아울러 2015년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미생, 2019년 영화 공작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사실 등 과거 이성민의 이전 출연작들을 소개하며 뛰어난 연기력으로 시청률 20%의 벽을 넘겼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대만의 OTT 플랫폼인 프라이데이 영음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 누리꾼들은 의아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드라마는 넷플릭스에만 방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인 퍼스트러브로 2위는 한국 드라마인 슈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랜 친일 정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에서 오랜만에 일본 드라마가 차트 1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대만의 후차이핑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만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퍼스트러브를 2화까지 보고 시청을 포기했으며 최근 한국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추천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후차이핑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너무 재밌어서 한 번에 6화까지 봤다며 한국 최고 그룹인 삼성을 소재로 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오히려 현실보다 더욱 피비린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만 커뮤니티에서도 너무 재미있어. 한 주에 3회 분량 역시 딱 좋은 것 같다. 지난주엔 2회밖에 방영하지 않아 좀 아쉬웠어.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 이성민은 연기의 신이야. 특히 11화에서 얼굴이 바뀌는 부분은 계속 돌려봤어. 백상예술대상감이야. 부디 마지막 화에서도 볼 수 있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명장면은 할아버지가 나오는 모든 장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성민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 시청이 여전한 중국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이 평점을 매기는 더우반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은 8.3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요. 호평일색인 대만과 달리 자신들이 문화 강국이라 굳게 믿고 있는 중국이기에 한국을 시샘하는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800년 만에 보는 한국 드라마인데 꽤 재미있어. 전개가 매끄러워서 정신없이 봤어. 못 보겠어. 난 별로야. 몇 편 봤는데 별로였고 드라마 설정도 이상해. 줄거리 굉장하다. 한국이 역시 과감하게 찍는다니까. 중국은 죄다 금지라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지. 나 이거 중국 웹소설에서 봤던 것 같아.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샘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즘 아시아 미디어계에서는 일본은 애니, 한국은 한류, 중국은 웹소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만 구독자 수가 1억 명 이상이며 구독 없이 보는 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 해 수억 개의 소설이 나오는 것은 물론 해외 각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유학생들이 많아
올 한 해 해외로 수출된 작품만 1만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입에서 불법 유포로 인한 손해가 약 1조 33억 원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하는데요. 드라마도 음악도 저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문화시장에 말 그대로 마지막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한국 드라마가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이들에겐 부정하고 싶은 현실일 텐데요. 현재 전 세계 웹소설 독자들의 관심이 확연히 증가해 원작 소설의 번역본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번역해서 출간하겠다는 언론 보도만으로도 중국에서 데이트를 치고 넘어온 어떠한 소설보다 뜨거운 반응이 나오자 중국 문화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인 웹소설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관계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방송 영상 콘텐츠 흥행 보증 수표로 떠오른 웹툰, 웹소설 IP 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본부장은 웹툰, 웹소설 IP는 검증된 스토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콘텐츠진흥원도 중소제작사의 웹툰, 웹소설, IP 영상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OTT를 통한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판권 계약으로 IP를 공급, 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제작사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 기대되는 바 있는데요. 본래대로라면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이 오징어 게임이나 우영우처럼 판권을 쥐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기대할 수 없었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은 놀랍게도 제작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물 같은 2차 판매가 자유롭기에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판권에 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자면 기존의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해왔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에는 OTT 업계의 시초격인 넷플릭스와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 못할 사실이죠.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자본이 투입되었고 오징어 게임의 판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함으로써 한국 제작사는 제작비와 일부 수익만 보장받았고 실질적인 이득은 넷플릭스에게 돌아갔죠. 물론 이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전에 한국의 투자 업체들은 온갖 제한을 걸고 정해진 플롯을 따라가지 않으면 투자를 제한하기까지 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에게 투자만 할 뿐 어떠한 제한도 걸지 않았고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니 말이죠. 그 뒤를 이어 올해 여름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데이트를 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까지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넷플릭스의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인 레몽레이는 드라마 총 제작비 352억의 절반인 176억을 투자했고 자신이 판권을 소유하면서 2차 판매 수익까지 겨냥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레몽레인의 투자액 176억 원은 기업 자본의 70%가 넘는 규모였기에 드라마 흥행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드라마 흥행에 힘입어 판권까지 소유한 레몽레인은 앞서 넷플릭스 독점으로 흥행한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 대만에서는 대만 플랫폼 프라이데이 영웅과의 계약을 통해 방영 중에 있고 미국에서는 아시아권 영화와 드라마를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라쿠텐 비키를 통해 방영되면서 첫 방송 후 5일 만에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50여 개 국가에서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디즈니 플러스와 홍콩의 통신기업 PCCW에서 서비스 중인 OTT 플랫폼 뷰까지 다양한 플랫폼과 계약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아닌 레몽레인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계약이 이뤄지면 더 많은 OTT 플랫폼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제작사 측은 척박한 한국 드라마 시장을 주목한 곳이 넷플릭스뿐이었기에 그동안 넷플릭스에 판권을 넘김으로써 드라마 흥행 성공에 따른 수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판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OTT 플랫폼의 하청 제작사라는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 되어 보다 유리한 드라마 제작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 분기 최소 1개 이상의 히트작들을 내는 한국 제작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거기다 드라마나 음악이 아닌 또 다른 분야에서
또다시 한류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한국 문화가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기원합니다.